시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간 며느리 5년 후 돌아와 한 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66, 새 김말순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 어머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편지를 씁니다. 5년 전에 집을 나간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이런 며느리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어머님의 사연을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김 어머님에게는 외아들 진수가 있었습니다. 30살에 회사 동료였던 미영 씨와 결혼했죠. 미영 씨는 서울 출신으로 대학도 좋은 곳을 나오고 큰 회사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김 어머님은 처음엔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결혼 후 미영 씨의 태도를 보면서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안일 잘 못해요. 원래 요리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시댁 행사는 좀 부담스러워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명절 때도 미영 씨는 친정 갔다 와서야 시댁에 인사를 왔고, 그것도 몇 시간만 있다가 피곤하다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어머님은 속이 상했지만 아들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러려니 하면서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 미영 씨 편만 든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미영이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결혼 2년 차 미영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김 어머님은 기뻐하며 이것저것 챙겨주려 했지만 미영 씨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어머니, 산부인과는 제가 알아서 다녀요. 괜찮습니다. 미역국은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세요. 저는 엄마 손맛이 익숙해서요.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 씨는 친정 어머니만 산후조리 도우미로 불렀고 김 어머님은 손자를 보러 가도 눈치만 봐야 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놀랄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수유 시간이라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김 어머님은 화가 났지만 손자가 예뻐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만 가고 시댁에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설날에도 아기가 어려서 멀리 못 가겠다며 친정에서 보내고는 시댁에는 연휴 마지막 날에야 잠깐 들렀습니다. 진수야, 이건 아니잖아. 명절인데 며느리가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엄마, 아이가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 어머님은 손자를 보고 싶어서 가끔 찾아갔는데 미영 씨는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고 오셔야죠.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아이 간식은 제가 준비한 걸로만 주세요. 시판 과자는 안 돼요. 김 어머님이 손자에게 사탕 하나 주려고 해도 미영 씨는 충치 생겨요. 라며 빼앗아 버렸습니다. 더 가관인 건 아이 교육 문제였어요. 미영 씨는 아이를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며 시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진수 월급으론 부족해서요. 어머님, 손자 교육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어머님 부부는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미영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손자 교육은 포기하시겠다는 거네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 그러던 중 김 어머님의 남편, 즉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김 어머님은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느라 심신이 지쳤어요. 아들 진수도 회사 다니면서 병원에 와서 도왔지만 미영 씨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쓰기 어려워요.
병원 냄새를 맡으면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간병 끝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미영 씨는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추고는 아이 때문에 집에 가야겠다며 사라졌습니다. 장례 준비는 모두 김 어머님과 아들이 했어요. 조문객들이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마다 김 어머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례 후 49제를 지내자고 했을 때도 미영 씨는 그런 구식은 안 해요 라며 거부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김 어머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 생일이라며 미영 씨가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해요. 할머니가 사주세요. 미영아, 우리가 무슨 재벌이냐. 아버지 장례비로 빚까지 졌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에이, 손자한테 그것도 못 해주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 김 어머님은 그때 폭발했습니다. 야, 이 몰상식한 년아. 네가 그동안 이 집에 뭘 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해.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는 뭘 했어? 그날 밤 큰 소리가 났고 미영 씨는 이런 집에서는 못 살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 진수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미영이가 상처받았다고 하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5년 동안 참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렇게 5년이 흘렸습니다. 아들은 매주 아이를 보러 갔지만 집으로는 데려오지 않았어요. 김 어머님은 손자를 그리워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그 사이 미영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정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아들은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주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가 너무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며 김 어머님을 위로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만 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갑자기 미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 어머님은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에 보는 미영 씨는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영 씨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재혼해요.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인데 아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에요. 뭐? 새 남편이 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수가 양육권을 포기해야 가능하거든요. 김 어머님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왜 와? 어머님이 진수를 설득해 주세요. 아이한테는 새 아빠가 있는 게 나아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참, 그리고 양육비도 이제 그만 받을게요. 대신 그동안 받은 양육비에서 아이 교육비, 의료비 뺀 나머지는 돌려드릴게요. 미영 씨가 내민 계산서를 보니 오히려 김 어머님 쪽에서 5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년 동안 키우느라 든 비용이에요. 진수가 매달 150만 원씩 줬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거든요. 미영 씨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새 가정에 적응하려면 과거와 단절이 필요해요. 앞으로 진수는 아이를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물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김 어머님은 손자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네가 뭔데 내 손자를 못 보게 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새 아빠가 입양하면 진수와는 남남이 되거든요. 더 가관인 건 다음 요구였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나중에 아이가 찾아와도 연락처나 새 주소는 알려주지 마세요. 새 가족과 잘 살게 놔두는 게 아이를 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5년 전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대했잖아요. 이제는 어른답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미영 씨가 간 후 김 어머님은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들 진수는 미영 씨 말을 듣고 크게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재혼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엄마, 아이한테는 새 가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친아들인데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이만 상처받을 것 같아요. 김 어머님은 변호사까지 만나봤지만 미영 씨가 요구하는 것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 어머님은 편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운다고 힘들다더니 결국 새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게 목적이었나 봅니다. 그동안 양육비는 받아놓고 이제 와서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손자는 아예 못 보게 하겠다고 하고 이런 뻔뻔한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며 포기하자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손자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5년 전에 제가 화를 낸 것도 잘못이었나요?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안 나타난 며느리인데 그때 참았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이런 며느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손자와의 인연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어머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